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이동 추석 연휴 첫날이죠. 오늘 아침 일찍 가리봉동 거리를 걸어보니 아직 태풍 닝닝의 영향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찬바람도 좀 있고 언제 또다시 폭우가 낼지 모를 정도로 구름도 잔뜩 끼어있는 하늘이네요. 그래도 오늘 밤 둥그런 보름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을 맞는 동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인사말처럼 올해 추석 명절은 둥그런 보름달 마냥 풍성하고 행복하고 마음이 넉넉한 명절로 기억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논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추석 명절이고 하니 딱딱한 이야기보다 옛일을 희생하며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과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동포세계신문에도 일면에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황하의 물결이라는 책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3년 5월까지 그 서울 조선족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하다가 그 국내 체류 중국인을 위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 중국인교회 최한규 목사가 쓴 책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이 책 속에 생생하게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한국 이주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기를 또 특별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 어제였죠. 부경대학교의 예동근 교수가 숨겨진 폭탄, 도화선에 불을 붙이지 말자라는 주제로 글을 한 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9월 7일 그 강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갑작스럽게 열린 조선족 혐오 철폐 집회에 대한 생각을 밝힌 글인데요. 조선족 집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하는 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동근 교수 역시 조선족 출신 학자이고 또 2000년 초 한국에 유학을 와서 2004년 5년경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야기 배경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저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유학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부산에 위치한 부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그 중국 동포 사회의 오피니언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국내 동포 사회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예동근 교수와 같이 한국에 유학을 온 조선족 유학파들의 이런 엘리트들의 활동에 기대를 나름 가져봅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추석 명절과 중국 동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내 체류 중국 동포와 추석 명절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중국 동포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함께 웃고 즐기는 그런 추석 명절이었죠. 그리고 이 추석 명절에 문화공연 행사 정말 동포들에게 많은 관심과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추석 명절 행사는 2004년 9월 28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화합과 공존이라는 기치를 걸고 가리봉동 지역 상인들이 행사를 위한 모금 활동에 적극 나서서 행사 비용을 냈고요. 그 당시 또 박사급 조선족 유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봉사단을 조직을 해서 참여해 이 2004년도 추석맞이 한용문화 대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기억으로는 중국 동포 사회에서는 전대미문의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4년 추석맞이 문화공연 행사는요, 중국 동포 대표적인 집거지였던 가리봉동 주민가, 또 중국 동포의 지금 엘리트층으로 도약하고 있는 그 당시 젊은 유학생들이 함께 만들어낸 행사였다는 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현재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해당되죠. 그 당시에는 구로 공단 그 공설 운동장에서 이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유학하고 온 연변 가무단 출신 예술인들이 자원봉사로 무대 연출을 또 기획을 하고 또 의문 공연을 펼쳐주었죠. 제가 생각해봐도 줄 잡아도 이 공설 운동장이 가득 차고도 넘을 정도로 한 2만여 명 그 이상 될 거려 이런 동포분들이 모인 아주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저를 포함한 이 함께한 분들도 이렇게 많은 동포분들이 모일 줄 몰랐는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동포들이 모여서 정말 놀라운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동포분들 중에는 추석 명절 때면은 서울 조선족교회에서 주최한 중국 동포와 함께하는 한가위 대잔치 KBS 전국 노래자랑 대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KBS 전국 노래자랑 대회는 2000년 9월 추석 명절 때 첫 시작으로 매년 열리는 가장 큰 중국 동포 한가위 대잔치 행사로 기억될 거예요. 이 서울 조선족교회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2000년 첫 해에는 한 1만 5천 명, 또 2001년에는 그때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효창 운동장에서 열렸는데요. 그때는 한 3만여 명. 그리고 2002년도에는 여의도 한강 그 고수부지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5만 명. 또 2003년 역시 여의도 한강 그 고수부지에서 열렸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중국 동포들의 그 KBS 전국 노래자랑과 이 문화 공연은 아주 대단한 관심을 모았던 거죠. 이렇게 관심을 모았던 것은 당시에 그 불법 체류 신분으로 모국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동포분들이 이날 행사만큼은 법무부 단속도 없었고, 그리고 또 추석 명절을 혼자 집에서 쓸쓸히 보내자니 좀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었던 때였죠. 그것을 바로 KBS 전국 노래자랑이 이런 동포들을 위한 위로 잔치로 매년 추석 전날 이 행사를 열었던 건데요. 어쨌든 이 중국 동포와 함께하는 추석만지 KBS 전국 노래자랑은 2003년까지 한 4차례 열리고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2003년 추석맞이 행사 때 서울 조선족교회 또 중국 동포교회 등 그때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던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단합을 해서 모처럼 추석맞이 KBS 전국 노래자랑을 공동 개최를 하자. 그래서 동포사회의 단합을 또 도모하자. 이런 취지로 열렸는데요. 그 노래자랑 문화공연 행사가 그치고 나서 이 행사 후에 정부를 상대로 동포 정책을 촉구하는 이 집회를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전국 노래자랑이 끝난 다음에 그 무대가 필요했고 또 마이크 시설이 필요로 했는데요. 그 KBS 방송 측에서 이런 무대와 마이크를 철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충돌이 생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 방송 측에서는 그 사건 이후로 이 중국 동포를 위한 그 KBS 전국 노래자랑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2003년도 이 당시에는 상당히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때였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은 1년간 출국 유예를 해주는 법무부 정책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동포분들이 한 10만 명 이상이 자진 신고를 해서 상당히 합법화의 그런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만 명이 더 될 거라고 봐요. 한 15만 명. 그때 전체적으로 한 28만 명이 했는데요. 중국 동포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를 했죠. 그 이후 이 서울에는 가리봉동, 또 안산에는 원곡동, 그중 또 이 외국인과 중국 동포들이 많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놀랍게 상권이 번창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러나 1년이 지나는 2003년부터는 이 유예 기간이 끝나니까 그때 출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이라든가 중국 동포들이 출국을 하지 않고 또다시 한국에 불법 체류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3년 한 5월경부터는 이 동포들도 또다시 단속을 피해서 법무부 단속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암흑기와 같은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동포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정말 법무부의 또 여러 가지 합동 단속의 한파가 강하게 몰아쳤죠. 이런 현상이 2004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강하게 불기 시작한 것이 이 바로 사행성 오락 게임인 그 바다 이야기였죠. 안산 원곡동도 이 바다 이야기 열풍으로 이 식당이 문을 닫고 또 오락 게임장이 우후죽순 생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가리봉동에도 마찬가지죠. 뭐 스크린 경매장을 비롯해서 이 바다 이야기 오락 게임장이 아주 들어서서 아주 큰 변화를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실내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 게임장이 생긴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였지만 왜 이 안산 원곡동하고 또 서울 가리봉동에 갑자기 많이 생기게 된 것일까? 의문이 일 정도였죠. 그 당시 불법 체류자로 다시 전락하게 된 가리봉동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언젠가는 단속이 또 완화되고 좋은 정책이 나올 거야. 이런 좀 막연한 희망을 갖고 이 라면을 박스째 사다 놓고 이 쪽방에서 이 거의 방콕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하잖아요. 어디 가서 좀 시간 좀 때울 곳이 없을까. 그렇게 하면서 찾게 된 곳이 이 스크린 경마장이었고 또 오락장, 게임장이었던 거예요. 이곳은 가보니까 분위기도 어두컴컴하죠. 또 집에 있을 때보다 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도 덜했고 또 나름대로 안심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오락실 업주들은 동포들의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을 해서 뭐 커피도 대신 시켜주고 또 먹을거리도 또 대신 이렇게 사다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아주 치대한 편의를 제공을 해줍니다. 뭐 쉽게 말해서 오락실에서 이런 생활 하다시피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동포분들은 오락에 점점 빠지게 되고 또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그 결과 아주 갖가지 일들이 이 가리봉동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아마 이런 현상이 그래서 그 2005년도를 배경으로 찍었다고 하는 그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의 모티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가리봉동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무부 출입구 합동 단속반은 또 스크린 경마장이나 오락실 단속을 또 강하게 했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단속을 하려고 해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하니까 또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단속이 쉽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뭐 노래방이라든가 식당 등은 정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 신고를 받고 들어왔다면서 뭐 거의 들이닥치다 하면서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동포분들이 하나둘 가리부동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 많은 동포분들이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서 떠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리봉 주민들과 상인들이 어떻겠어요? 이런 과잉 단속으로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2003년 11월 달인가요? 그때부터는 어깨띠를 두르고 정말 이 가리봉동 거리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 당시 저는 가리봉동에서 이 A3 용지 한 장짜리 이 신문을 만들면서 이 조선족 동포들을 위한 활동을 막 시작을 할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가리봉동에서 우리 중국 동포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이런 마을 공동체를 만들까 고민을 해왔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시에 일단은 가리봉동 지역민과 상인들은 법무부의 과잉 단속으로 장사가 안 돼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를 해왔죠. 그렇다고 뭐 제가 법무부에 무조건 단속을 하지 말라고 또 할 수는 없었잖아요. 가리봉동의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조선족 유학생들, 특히 그 당시에 예동근 그 박사는 이 유학생 출신으로 이 가리봉동 집거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리봉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중국 동포, 특히 그 당시만 해도 불법 체류자라는 이미지, 또 가리봉동은 이렇게 불법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아주 안 좋은 이미지, 그리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범죄 우범지대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 먼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리봉동을 화합과 공존의 마을 공동체로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2004년 9월 2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는 이 중국 동포와 함께하는 한중문화 대잔치를 크게 개최하자, 이런 계획을 갖게 됐고, 여기에 많은 인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가리봉동 입구에는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자, 화합과 공존의 마을을 만들자 하는 이런 입간판도 세웠고요. 또 9월 4일에는 가리봉동 동포거리를 화합과 공존의 거리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한국생활 10계명도 자체 제작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그 당시 조선족 유학생들과 함께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활동 소식이 중국 동포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죠. 정말 한국 사회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동생이자 자기뻘 정도 되는 우리 유학생들이 이렇게 가리봉동에서 열심히 활동을 한다는 이런 소식이 듣고, 또 이렇게 추석 맞이 또 대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2004년 추석 명절은 그 9월 28일 날 그 행사는 KBS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 같아요. 아이를 등에 업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또 지하철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구로공단의 공설 운동장 행사장을 찾아 많이들 오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 후에 또 그 효과도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컸다고 보는데요. 가리봉동에는 실질적으로 범죄가 많이 줄었고, 동포들 간의 싸움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또 경찰서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 가리봉동에서만큼은 싸우지 말자, 그리고선 택시를 타고 외지로 나가 싸웠다는 이런 동포들의 이야기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합과 공존의 기치를 내걸고 진행한 추석맞이 행사는 2005년 가리봉동에서 한 번 더 열리게 됩니다. 2005년도에는 타양의 봄 김성상 가수가 와서 정말 구수한 동포들의 노래를 불러줘서 또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행사는 지속되지 못하고 있었죠. 2010년 이후 또 새로운 분위기가 또 열리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중국 동포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죠. 최근에 한송이 그 탈북 여성의 조선족 비하 막말 영상으로 중국 동포 사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또 9월 7일 강화문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또 뭐 집회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또 여러 가지 이 집회가 옳으냐 마냐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4년도 추석맞이 대행사 때 조선족 유학생 대표로 활동을 했던 예동근 교수가 최근에 이렇게 글을 써서 발표한 것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2004년도 화합과 공존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을 왕성하게 펼쳤던 그 유학생들이 지금은 대학 교수여 사회 각계각층에 또 퍼져서 정말 한국 사회에 또 조선족 동포 사회에 커다란 기여자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한가위 대잔치를 맞이해서 그 당시에 그런 열정으로 활동했던 조선족 여학생들이 이제는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정말 새롭게 조선족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15년 전에 있었던 그 2004년도에 그 추석 행사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동포 여러분들 2019년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정말 더 희망찬 동포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포세계신문의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